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당히 선두를 차지한 삼성이 만든 단 0.01초 차이.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48시간을 버티지 못한 초고속 서버. 반면 맞춤형 메모리는 30%더 긴 전력을 유지했습니다. 숫자만 믿던 투자자들이 경악한 이유. 바로 삼성의 HBM 기술과 현장의 목소리가 만나 만든 반전이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혁신이 이미 7년 전부터 준비된 설계였다는 점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0.01초의 수치와 80억 명의 하루 중 진짜 혁신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입니다. 저는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던 애플에서 반도체 설계사로 근무했었어요. 메모리 속도 1초에 1200번. 이 숫자 하나가 제 7년 연구의 결정체였습니다. 국제반도체연합 회의실에서 발표 자료를 넘기며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쟁사보다 0.01초 빠른 처리 속도, 이 수치면 글로벌 AI 칩 시장에서 우위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회의실 안 2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의 메모리 안에서 직접 계산하는 기술과 초고속 메모리 조합이 만든 기적이었죠. 보통은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꺼내서 다른 곳에서 계산하는데 우리는 메모리 안에서 바로 계산했거든요. 덕분에 데이터 이동 시간이 대폭 줄었고 기존 그래픽카드 대비 40% 빠른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기술에 매달린 건 3년 전 프로젝트 실패 때문이었어요. 당시 차세대 AI 칩 개발에서 겨우 0.02초 차이로 경쟁사에 밀려 50억 달러 계약을 놓쳤거든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술력은 충분했는데 단지 속도가 느려서 진 거야. 그때부터 저에겐 하나의 신념이 생겼어요. 얇고 빠른 칩이 곧 승리라는 강박적 믿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오시면 연구실로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오직 속도에만 매달렸어요. 동료들은 엘레나 좀 쉬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0.01초를 줄이기 위해 회로 설계를 수백 번 바꿨고 메모리 배치를 1000가지 조합으로 시험했어요. 주말에도 집에 가지 않고 실험실에서 잤죠. 제 책상 서랍에는 카페인 알약과 에너지 드링크가 가득했습니다. 엘레나, 이번 케냐 데이터 센터 파견 임무는 단순 성능 테스트가 아니야. 팀장인 데이비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현지에서 3주간 실제 환경에서 우리 칩과 경쟁사 제품을 직접 비교해줘. 특히 AI가 답을 찾는 속도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이미 수십 번 검증한 결과였으니까요. 0.01초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반도체 업계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1초에 1000번의 질문을 AI에게 던질 때 우리는 경쟁사보다 10번 더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난 6개월간 실험실 테스트에서 우리 칩은 완벽했습니다. 언어 번역 작업 2.3m초, 사진 분석 1.8m초, 문장 이해 3.1m초. 모든 항목에서 경쟁사를 압도했어요. 특히 메모리 안에서 바로 계산하는 기술 덕분에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75% 줄었고 이는 곧 전체 시스템이 훨씬 빨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테스트를 할 때마다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스톱워치를 들고 3, 2, 1 시작이라고 외치면 우리 칩은 정확히 2.3m초 만에 답을 내놓았죠. 경쟁사 칩은 2.31m초가 걸렸고요. 0.01초라는 작은 차이.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노트북 화면에 뜬 성능 그래프를 바라보며 흥분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처리 시간 2.3m초 vs 2.31m초. 겨우 0.01초 차이지만 이 미세한 간격이 AI 시대의 승부를 가를 거라고 확신했죠. 혁신은 이런 것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작은 차이에서 판가름 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과거 실패 프로젝트 자료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2022년 스마트폰용 칩에서 0.02초 차이로 패배, 2023년 서버용 메모리에서 0.015초 차이로 고전. 매번 기술적 완성도는 높았지만 속도 경쟁에서 아슬아슬하게 밀렸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0.01초라는 명확한 우위가 있어.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킬 때까지 저는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어요. 전력 소모량, 발열 정도, 안정성 지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일주일 연속 가동 테스트에서 고장률이 0.001%에 불과했죠. 경쟁사는 0.003%였고요. 한국에서 아프리카까지 16시간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초고속 메모리 칩, 세계 표준 달성 제목부터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어요. 3주는 그냥 현장에서 숫자를 확인하는 시간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내에서 만난 독일 출신 엔지니어가 아프리카 데이터 센터는 유럽과 환경이 많이 다를 텐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칩 성능은 절대적이니까요.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사하라 사막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게 보였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칩은 먼지 차단 등급 IP67 극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거든요.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뜨거운 햇살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온도 35도, 습도 80%. 우리 실험실의 깔끔한 환경과는 정반대였죠.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반도체엔 온도 변화를 견디는 회로가 있으니까 더운 날씨 정도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진 건 예상보다 훨씬 심한 열기였어요.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제 옷은 순식간에 땀으로 젖었습니다. 이 정도 더위에서도 우리 칩이 0.01초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잠깐 의문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환경이 성능을 바꿀 리는 없을 테니까요. 택시 기사가 에어컨을 최대로 틀었지만 차 안은 여전히 후덥지근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다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실험실 온도 22도에서 측정한 완벽한 수치들. 이 수치들이 아프리카 현지에서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데이터 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성능 지표를 점검했습니다. 메모리 속도 초당 1200번, 전력 효율 15점, 처리 시간 2.3m초. 모든 수치가 완벽했어요. 경쟁사 제품은 어떤 항목에서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케냐의 풍경은 신선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숫자로 가득했어요. 0.01초의 우위를 48시간 연속 테스트로 증명하고 96시간 안정성까지 확인한 뒤 최종 보고서에는 성능 우위 40% 이상이라는 결론을 담을 계획이었습니다. 숫자만 있으면 누구든 우리가 이겼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가는 1시간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첫째 날 기본 성능 측정, 둘째 날 부하 테스트, 셋째 날 안정성 확인.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승리할 각본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고서 결론 문단까지 미리 써두었죠. 0.01초라는 작은 차이가 만드는 거대한 변화. 이것이 바로 반도체 혁신의 본질이다. 마침내 차가 데이터 센터 앞에 멈췄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년간의 연구 결과를 증명할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반도체 역사가 바뀔 거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0.01초라는 작은 차이가 만들어낼 거대한 변화를 상상하며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변화가 전혀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데이터 센터 문을 열자마자 온도 28도의 따뜻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실험실의 완벽한 22도와는 6도나 차이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겨우 6도 차이로 우리 칩 성능이 달라질 리 없어. 케냐 현지 엔지니어 팀장 조셉이 저를 맞이해줬어요. 환영합니다, 엘레나 씨. 우리 서버실은 에어컨이 있긴 한데 전력 사정상 24시간 풀가동하긴 어렵습니다. 제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곧 웃음으로 바꿨어요. 괜찮아요. 우리 칩은 온도 보상 기술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서버실에 들어서자 덜컹거리는 팬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실험실의 조용한 환경과는 달리 여기선 온갖 소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성능에 소음이 영향을 줄 리는 없으니까요. 벽에 걸린 온도계를 보니 실내 온도 27도였습니다. 습도는 70%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실험실의 22도, 습도 40%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차이 정도로 우리 기술이 흔들릴 리 없어. 자, 이제 테스트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가방에서 우리 칩이 탑재된 서버를 꺼냈습니다. 무게 15kg, 크기 50cm, 30cm, 20cm. 6개월 동안 실험실에서 완벽히 검증된 제품이었어요. 옆에는 경쟁사 제품도 준비되어 있었죠. 첫 번째 테스트는 언어 번역 성능 측정이었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들고 시작이라고 외쳤어요. 우리 칩이 영어를 스와힐리어로 번역하는 시간을 재는 거였죠. 2.4m초. 실험실에서는 2.3m초였는데 0.1m초 늘어났네요. 온도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도 경쟁사보다 빠르니까 문제 없어요. 경쟁사 칩으로 같은 테스트를 했더니 2.5m초가 나왔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겼네요. 저는 조셉에게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조셉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엘레나 씨, 성능도 중요하지만 여기선 안정성이 더 중요해요. 전력이 자주 끊기거든요. 안정성이요? 우리 칩은 실험실에서 일주일 연속 가동 테스트를 통과했는데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마치자마자 건물 전체가 순간 깜빡했어요. 정전이었습니다. 아, 이런 일이 하루에 3-4번은 있어요. 조셉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10초 후 전력이 다시 들어왔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실험실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두 번째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AI 이미지 분석 작업이었는데 1만 장의 사진을 분류하는 거였어요. 저는 두 서버를 동시에 가동시켰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10분 후 벌써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서버에서 나오는 팬 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윙윙윙 마이너스 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경쟁사 서버는 여전히 조용했고요. 30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서버의 CPU 온도가 85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경쟁사는 78도였고요. 이상하네요. 실험실에선 최대 72도까지밖에 안 올라갔는데 온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87도, 89도, 91도.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반도체는 보통 95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성능을 낮춰서 자신을 보호하거든요. 조셉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엘레나 씨, 우리 서버실 환기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아요. 조금 더 지켜보죠. 1시간 후 우리 서버가 갑자기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B-B-B- 모니터에는 빨간 글씨로 과열 경고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반면 경쟁사 서버는 여전히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잠시 식히면 돼요. 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왜 실험실에선 문제 없었던 게 여기선 이럴까? 2시간째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우리 서버는 5분마. 다 자동 보호 모드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능이 자동으로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처리 속도가 4.8m초까지 느려졌습니다. 경쟁사는 여전히 2.5m초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조셉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엘레나 씨, 혹시 전력 소비량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당황해서 매뉴얼을 뒤적거렸어요. 250W 정도요. 경쟁사는요? 190W입니다. 아, 그럼 우리 전력 시설로는 부담스럽네요. 여기는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력이 200W가 한계거든요. 조셉의 말에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력 소비를 고려하지 못했다니. 서버실 구석에 있는 전력 모니터를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서버가 가동되자 전체 전력 사용량이 95%까지 올라간 거예요. 에어컨과 다른 장비들까지 고려하면 거의 한계치였죠. 2시간 30분째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버실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리 서버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전체 실내 온도가 상승한 거였습니다. 에어컨이 풀가동되고 있었지만 따라잡지 못했어요. 이런 다른 서버들도 영향을 받고 있네요. 조셉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옆에 있던 다른 서버들의 팬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우리 서버 하나 때문에 전체 서버실 환경이 악화된 거였습니다. 3시간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건물에 또다시 정전이 발생했는데 이번엔 30초나 지속됐어요. 전력이 복구된 후 경쟁사 서버는 자동으로 다시 시작됐지만 우리 서버는 부팅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재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리셋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서버는 계속 블루 스크린을 띄우며 정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쟁사 제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서버 앞에 쪼그리고 앉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7년간 연구한 기술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셉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우리가 필요한 건 0.01초 빠른 성능이 아니라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선 서버가 멈추면 전체 업무가 마비되거든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버를 다시 만져봤습니다. 뜨거운 금속이 제 손바닥을 태웠어요. 분명 0.01초 더 빠른데 왜 우리 서버는 3시간 만에 멈추는 거죠? 현실이 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실험실의 완벽한 환경에서는 0.01초 우위가 명확했지만 여기서는 전혀 달랐어요. 고온, 불안정한 전력, 잦은 정전. 이런 조건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성이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조셉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엘레나 씨,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는 유지보수도 중요해요. 부품이 고장나면 교체하는데 몇 주가 걸리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우리 서버는 복잡한 구조 때문에 유지보수가 어려웠거든요. 고성능을 위해 부품들을 촘촘히 배치했는데 그게 오히려 현장에선 독이 된 거였죠. 4시간 후 저는 결국 테스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서버가 계속해서 오류를 일으키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경쟁사 제품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고요. 포장하면서 저는 경쟁사 서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 큰 방열판, 여유 있는 부품 배치. 모든 것이 안정성을 우선시한 설계였어요. 반면 우리 제품은 0.01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설계였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완벽했던 우리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는 완전히 무력했다는 사실을요. 7년간의 연구가 하루 만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의 본사에서 온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어떤가요?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요. 0.01초 빨랐지만 3시간 만에 다운됐다라고 쓸 수는 없었거든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저는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어요. 0.01초라는 숫자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친 건 아닐까?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데이터 센터 옥상에 올라가 나이로비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멀리 키베라 슬럼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풍경이 어제 제가 경험한 현실과 묘하게 겹쳐졌어요. 어제 테스트는 어떠셨나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돌아봤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큰 남성이 서 있었어요. 케냐 출신이지만 영어에 미국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엘 은디라입니다. 여기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어제의 실패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엘레나 박이에요. 테스트는 예상과 달랐네요. 사무엘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과 달랐다는 건 실험실 결과와 현실이 달랐다는 뜻이겠네요.
0.01초는 빨랐지만 3시간을 버티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 봐요. 네, 맞아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분명 성능은 우수했는데. 엘레나 씨, 혹시 메모리 확장 기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무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메모리 확장이요? 우리도 대용량 메모리를 사용하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CXL이라는 기술이에요. 사무엘이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의 줄임말인데 메모리를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이죠.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게 속도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처리 속도인데. 사무엘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엘레나 씨, 혹시 어제 서버가 다운된 진짜 이유를 아세요? 단순히 과열 때문일까요? 과열이 주된 원인 아닌가요?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과열은 결과일 뿐이에요. 진짜 원인은 메모리와 처리 장치 간의 비효율적인 데이터 이동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엘레나 씨 제품은 0.01초 빠른 처리를 위해 메모리와 CPU 사이를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럼 CXL은 어떻게 다른가요? CXL은 메모리를 모듈화해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필요하면 확장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메모리 안에서 직접 계산하는 PIM 기술과 조합하면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죠. 사무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잠깐, PIM은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엘레나 씨는 PIM을 속도 향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죠. 저희는 전력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사용해요. 사무엘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전력 소비 그래프였어요. 그래프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CXL과 PIM을 조합한 시스템은 전력 소비가 40% 적었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간단해요.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을 줄이면 전력도 줄고 열도 줄고 안정성도 높아져요.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무엘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속도가 느려지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0.01초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사무엘이 빙긋 웃었습니다. 엘레나 씨, 여기서 3시간 만에 다운되는 서버와 48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서버 중에서 어느 게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의 참담한 경험이 떠올랐거든요. 실제 예를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로컬 스타트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보실래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제의 실패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좋아요. 가보죠. 30분 후, 우리는 나이로비 시내의 작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디지털 아프리카 솔루션즈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내부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케냐 전역의 학생들이 접속해서 수업을 듣죠. 사무엘이 서버실로 안내했습니다. 서버실에 들어서자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조용하고 시원했어요. 서버들은 작지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CXL과 PIM을 조합한 우리 시스템이에요. 사무엘이 한 대의 서버를 가리켰습니다. 크기는 우리 제품의 절반 정도였어요. 처리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어 번역 작업 기준으로 3.1초 정도예요. 사무엘이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보다 0.8초 느리네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6개월째 무중단 운영 중이에요. 정전이 하루에 5번씩 발생해도 자동으로 복구되고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도 문제없이 돌아가죠. 사무엘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가동시간 180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비결은 적응형 메모리 관리에 있어요.
CXL 기술로 상황에 따라 메모리 사용량을 자동 조절하고 PIM으로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는 거죠. 사무엘이 세부 설정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전력 소비량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120W였습니다. 우리 제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죠. 그런데 성능은 어떨까요? 실제 사용자들 반응은?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물었습니다. 사무엘이 또 다른 모니터를 켰습니다. 사용자 만족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평균 4.7점이에요. 사용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은 끊김없는 서비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0.8초 느린 처리 속도는 사용자들이 못 느끼나요? 저는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엘레나 씨, 진짜 질문을 해보세요. 사용자에게 2.3초에 처리되다가 3시간 만에 중단되는 서비스와 3.1초에 처리되지만 6개월간 중단 없는 서비스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0.01초는 실험실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숫자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 이곳에선 48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지속성. 제가 놓친 키워드였어요. 7년간 속도에만 매달려서 정작 지속성은 간과했던 거였죠. 혹시 이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처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물었습니다. 사무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7년간 쌓아온 신념을 흔드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제의 실패가 머릿속을 스쳤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숙소에서 사무엘이 보여준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CXL 기술의 장점들, 적응형 메모리 관리,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에 대한 메모들이 노트북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처음으로 0.01초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반도체를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화면에 레이첼 크로포드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본사의 부사장이자 제 직속 상관이죠. 시차를 계산해 보니 미국은 새벽 5시였는데 전화가 온 걸 보면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봐요. 안녕하세요, 레이첼.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엘레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레이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짜증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투자자 미팅이 이번 주 금요일로 당겨졌어요. 원래 다음 달 계획이었는데 경쟁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발표한다는 소문 때문에 급하게 앞당겨진 거예요. 레이첼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보고서를. 48시간 안에 50페이지 분량의 성능 비교 보고서가 필요해요. 우리 제품이 경쟁사보다 얼마나 우수한지 확실한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레이첼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레이첼, 그런데 현장 테스트에서 몇 가지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왔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요? 설마 우리가 졌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레이첼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에요. 성능은 확실히 우리가 앞서고 있어요. 0.01초 더 빨랐죠. 다만 안정성 측면에서 저는 어제의 참혹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엘레나, 안정성은 나중 문제예요. 지금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 우리가 경쟁사보다 빠르다는 확실한 증거뿐이에요. 레이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저는 다시 말하려 했지만 레이첼이 가로막았습니다. 엘레나, 제대로 들어요.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300억 달러가 걸려 있어요. 투자자들은 0.01초를 원하지 삶의 변화 같은 감성은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무엘과 나눈 대화들, 지속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들이 순식간에 의미를 잃는 것 같았어요. 보고서 구성은 간단해요.
레이첼이 계속 말했습니다. 1장 성능 비교표, 2장 속도 우위 데이터 3장. 기술적 우월성, 4장 시장 전망, 5장 경쟁 우위 요약. 각 장마다 10페이지씩 채워주세요. 레이첼, 그런데 현지에서 발견한 다른 관점들도 있는데요. CXL이라는 기술이 있어서 저는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습니다. CXL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보고서에 넣지 마세요.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명확하고 단순한 메시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장 빠르다, 그게 전부예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사무엘이 보여준 180일간 무중단 운영, 40% 적은 전력 소비, 사용자 만족도 4.7점. 이런 데이터들은 언급할 수도 없다는 거였죠. 엘레나, 아직도 말이 없네요. 혹시 문제라도 있나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워졌어요. 아니에요. 보고서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마케팅팀에서 사용할 슬로건도 함께 제안해 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AI 칩, 뭐 이런 식으로요. 레이첼이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0억 달러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새롭게 깨달은 지속성의 가치가 그 거대한 숫자 앞에서 초라해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 서버는 3시간 만에 다운됐지만 0.01초 빨랐습니다라고 쓸 순 없었거든요. 오후 7시, 저는 결국 데이터를 조작하지는 않지만 선별적으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실험실 데이터는 모두 포함하고 현장에서의 안정성 문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어요. 성능 비교표 첫 번째 페이지에 2.3미즈 vs 2.31미즈라는 숫자를 크게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43%더 빠른 처리 속도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0.01초 차이를 백분율로 표현하니까 훨씬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치는 제 손이 떨렸어요. 사무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밤 11시 보고서 20페이지를 완성했을 때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 메시지였어요. 엘레나, 보고서 진행 상황 어떤가요? 내일 오전에 중간 검토를 하고 싶어요.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핵심 메시지 3개를 먼저 보내주세요. 마이너스 레이첼. 저는 한숨을 쉬며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1. 경쟁사 대비 43% 빠른 처리 속도 2. 0.01초 지연시간 단축으로 AI 성능 극대화 3.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시장 선도.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이로비의 밤하늘에는 별이 많이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깨끗한 별들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결국 보고서 작성을 중단했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보여준 진짜 혁신과 레이첼이 요구하는 숫자, 게임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투자자들은 0.01초를 원하지 삶의 변화 같은 감성은 필요 없어요. 레이첼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과연 제가 7년간 추구해온 길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사무엘이 보여준 새로운 관점이 진짜 미래일까요? 48시간이라는 데드라인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시 데이터 센터로 향했습니다. 레이첼의 압박과 사무엘의 새로운 관점 사이에서 밤새 고민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일단은 본사가 원하는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도착하자 사무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씨,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본사에서 급하게 보고서를 요청했어요. 48시간 안에 50페이지를 완성해야 해서요.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어제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될까요? 사무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무엘 씨, 솔직히 말하자면 본사에서는 속도 우위만 강조하라고 했어요.
CXL이나 지속성 같은 건 언급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무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엘레나 씨, 혹시 실제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오후에 화상회의가 있는데 우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나라 사용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의심스러워했어요. 글쎄요. 하지만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무엘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사무엘의 사무실에서 화상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화면에는 브라질, 독일, 나이지리아에서 접속한 3명이 보였어요. 먼저 브라질 상파울루의 카밀라를 소개할게요. 대학생이고 우리가 개발한 온디바이스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화면 속 20대 초반의 여성이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가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덕분에 학습에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온디바이스 AI가 뭔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직접 돌아가는 AI예요. 인터넷 연결 없이도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이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죠. 카밀라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메모리 기술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카밀라가 화면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예전에는 AI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인터넷에 연결해야 했어요. 그런데 브라질 시골에서는 인터넷이 자주 끊어져요. 하지만 이 온디바이스 AI는 6시간 더 오래 작동해요. 배터리도 오래 가고요. 6시간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사무엘이 설명했습니다. 메모리 안에서 직접 계산하는 기술 덕분이에요.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력 소모가 50% 줄어들었죠. 카밀라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얇은 칩이 아니라 6시간 더 켜진 불빛이 제 미래를 바꿨어요. 이제 저는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0.01초 빠른 속도가 아니라 6시간 더 긴 사용 시간이 실제 사용자에게는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이제 독일의 요한을 소개할게요. 로봇공학자입니다. 사무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 나타났어요. 뒤로는 의료용 로봇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술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최근에 뉴로모픽 칩을 적용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뉴로모픽 칩이요? 저는 또 다른 생소한 용어에 당황했습니다.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칩이에요. 필요할 때만 전력을 사용하죠. 기존 칩은 항상 전력을 소모하는데 뉴로모픽은 필요한 순간에만 전력을 쓰거든요. 요한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저는 흥미롭게 들었어요. 수술용 로봇의 전력 소비가 30% 줄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응급실에서 3시간 더 오래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3시간이 왜 중요한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엘레나 씨, 응급수술에서 3시간은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에요. 배터리가 다 되어서 수술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요한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0.01초 빠른 처리보다 3시간 더 긴 작동 시간이 실제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나이지리아의 아다마를 소개할게요. 지역 병원에서 원격 진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3번째 화면을 켰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의사가 나타났어요. 배경에는 간소한 진료실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CXL 메모리 확장 기술을 사용해서 원격 진료를 하고 있어요. CXL이 원격 진료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불안정해요. 하지만 CXL 덕분에 로컬 메모리를 확장해서 환자 데이터를 미리 저장할 수 있거든요. 아다마가 설명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인터넷이 끊어지면 진료를 중단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없이도 2시간 동안 진료를 계속할 수 있어요. 환자의 과거 기록, X-ray 이미지,
처방전까지 모두 로컬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아다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여기서는 0.01초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 동안 중단 없는 진료가 가능한 게 훨씬 중요하죠. 그게 바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거든요. 새 사용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카밀라의 6시간 더 긴 학습 시간, 요한의 3시간 더 긴 수술 시간, 아다마의 2시간 중단 없는 진료. 모든 게 지속성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화상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7년간 추구해온 0.01초가 얼마나 의미 없는 숫자였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떠세요, 엘레나 씨? 사무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나 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관점이 달랐을 뿐이죠. 사무엘이 위로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보고서 초안을 다시 봤습니다. 43%더 빠른 처리 속도라는 문구가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정작 사용자들이 원하는 건 빠른 속도가 아니라 긴 지속성이었는데 말이죠. 사무엘 씨, 솔직히 고백하자면 본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서에 넣지 말라고 했어요.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갈등하는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럼 엘레나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0억 달러 투자와 사용자들의 진짜 목소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카밀라의 환한 미소, 요한의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 아다마의 진심 어린 감사. 이런 것들이 0.01초라는 숫자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사무엘에게 말하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8시간 데드라인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진짜 혁신은 무엇일까? 0.01초의 속도일까? 아니면 몇 시간의 지속성일까? 그날 밤 저는 나이로비 시내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반쯤 완성된 보고서가 떠 있었고 옆에는 사무엘이 준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레이첼이 원하는 보고서와 사용자들의 진짜 이야기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는 나이로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저층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지금의 제 마음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실제 삶 사이의 간극 말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무엘이었어요. 엘레나 씨, 아직도 카페에 계신가요? 혹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해봐요. 사무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사무엘 씨, 저 정말 복잡해요. 본사는 300억 달러가 걸린 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사용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서 함께 이야기할까요? 사무엘이 제안했습니다. 30분 후 사무엘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 2잔을 주문하고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엘레나 씨,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말해보세요. 사무엘이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7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0.01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카밀라, 요한, 아다마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관점이 보이기 시작했군요. 사무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본사예요. 레이첼은 투자자들이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만 원한다고 해요. 우리가 가장 빠르다 이것만 보고서에 넣으라고 했거든요. 사무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글로벌 표준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의미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술적 우수성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있죠.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성능이 항상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사무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 표준의 함정이에요.
엘레나 씨는 한국과 미국의 완벽한 인프라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세상은 훨씬 다양해요. 어떤 의미죠? 브라질 시골의 카밀라에게는 0.01초 빠른 속도보다 6시간 더 긴 배터리가 중요해요. 나이지리아의 아다마에게는 최고 성능보다 인터넷 없이도 2시간 돌아가는 안정성이 필요하고요. 저는 점점 사무엘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럼 기술적 우수성은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만 우수성의 정의가 다르다는 거죠. 사무엘이 노트북을 열어 세계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0.01초가 중요할 수 있어요. 완벽한 인프라에서 극한의 성능을 추구하니까요. 지도에서 북미와 유럽 지역이 파랗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일부에서는 어떨까요? 사무엘이 다른 지역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는 지속성, 안정성, 적응성이 더 중요해요. 저는 지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 세계의 10% 시장만 보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사무엘 씨 말씀을 들으니 이해는 가는데.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설득하죠? 그들이 원하는 건 명확한 우위잖아요. 사무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레나 씨, 진짜 시장 규모를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시장 규모요? 북미 유럽 시장은 약 15억 명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65억 명이거든요. 사무엘이 계산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65억 명이라는 숫자가 충격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65억 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0.01초 빠른 칩이 아니라 자신들의 환경에 맞는 칩이에요. 사무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뭔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투자자들한테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300억 달러보다 훨씬 큰 3천억 달러 시장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무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사무엘 씨, 솔직히 말해서 기존 투자자들이 그런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까요? 그들은 검증된 수치를 원해요. 그럼 검증된 수치를 보여드리죠. 사무엘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카밀라 같은 사용자가 브라질에만 200만 명 있어요. 요한 같은 의료 로봇 개발자가 독일에만 5천 명, 아다마 같은 원격 진료 의사가 아프리카에 10만 명 있고요. 저는 숫자들을 계산해 봤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시장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지불 의사예요. 사무엘이 계속 말했습니다. 카밀라는 6시간 더 오래 쓸 수 있는 스마트폰에 200%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요한은 3시간 더 오래 작동하는 로봇에 500%더 지불하고 싶어 하고요. 정말인가요? 물론이에요. 생명과 직결되는 기술에는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 사무엘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혁신의 상징은 얇음이 아니라 각 지역이 요구하는 다른 24시간입니다.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사무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와, 엘레나 씨. 지금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각 지역이 요구하는 다른 24시간이라. 저는 그 말을 다시 곱씹어 봤습니다. 맞아요. 뉴욕의 24시간과 나이로비의 24시간은 완전히 달라요. 베를린의 24시간과 상파울루의 24시간도 다르고요. 사무엘이 제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완전히 다른 보고서 구성이 떠올랐어요. 지역별 맞춤 솔루션, 현지화된 기술 우위, 다양성을 통한 시장 확장 같은 내용들 말이에요. 사무엘 씨,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현실적인 걱정을 털어놨습니다. 레이첼과 기존 투자자들이 이런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까요? 그들은 검증된 성공 공식을 원해요. 엘레나 씨, 검증된 성공 공식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 반문했습니다. 빠르고 강한 성능? 아니에요. 사용자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플이 성공한 이유가 가장 빠른 프로세서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용자 경험 때문일까요? 저는 그 말에 깊게 공감했습니다. 사용자 경험이죠. 맞아요.
구글이 성공한 이유도 가장 빠른 검색 때문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검색 때문이에요. 아마존도 가장 빠른 배송이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배송으로 성공했고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아니라 가치, 성능이 아니라 해결책이 진짜 혁신이었던 거예요. 사무엘 씨, 그럼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까요? 우리는 65억 명의 시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 탄생했습니다. 글로벌 표준이 아니라 로컬 최적화, 일률적인 성능이 아니라 맞춤형 솔루션을 추구하는 철학 말이에요. 저 이제 알겠어요. 저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혁신은 0.01초가 아니라 각 지역의 24시간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엘레나 씨, 드디어 진짜 혁신가가 되셨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레이첼의 반발, 기존 투자자들의 거부감, 회사 내 정치적 압박. 모든 게 걱정되었어요. 용기를 내세요, 엘레나 씨. 사무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혁신은 항상 저항을 받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나이로비 시내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반쯤 완성된 보고서가 떠 있었고, 옆에는 사무엘이 준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레이첼이 원하는 보고서와 사용자들의 진짜 이야기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는 나이로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저층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지금의 제 마음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실제 삶 사이의 간극 말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무엘이었어요. 엘레나 씨, 아직도 카페에 계신가요? 혹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해봐요. 사무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사무엘 씨, 저 정말 복잡해요. 본사는 300억 달러가 걸린 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사용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서 함께 이야기할까요? 사무엘이 제안했습니다. 30분 후 사무엘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 2잔을 주문하고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엘레나 씨,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말해보세요. 사무엘이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7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0.01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카밀라, 요한, 아다마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관점이 보이기 시작했군요. 사무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본사예요. 레이첼은 투자자들이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만 원한다고 해요. 우리가 가장 빠르다 이것만 보고서에 넣으라고 했거든요. 사무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글로벌 표준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의미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술적 우수성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있죠.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성능이 항상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사무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 표준의 함정이에요. 엘레나 씨는 한국과 미국의 완벽한 인프라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세상은 훨씬 다양해요. 어떤 의미죠? 브라질 시골의 카밀라에게는 0.01초 빠른 속도보다 6시간 더 긴 배터리가 중요해요. 나이지리아의 아다마에게는 최고 성능보다 인터넷 없이도 2시간 돌아가는 안정성이 필요하고요. 저는 점점 사무엘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럼 기술적 우수성은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만 우수성의 정의가 다르다는 거죠. 사무엘이 노트북을 열어 세계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0.01초가 중요할 수 있어요. 완벽한 인프라에서 극한의 성능을 추구하니까요. 지도에서 북미와 유럽 지역이 파랗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일부에서는 어떨까요? 사무엘이 다른 지역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는 지속성, 안정성,
적응성이 더 중요해요. 저는 지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 세계의 10% 시장만 보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사무엘 씨 말씀을 들으니 이해는 가는데.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설득하죠? 그들이 원하는 건 명확한 우위잖아요. 사무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레나 씨, 진짜 시장 규모를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시장 규모요? 북미 유럽 시장은 약 15억 명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65억 명이거든요. 사무엘이 계산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65억 명이라는 숫자가 충격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65억 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0.01초 빠른 칩이 아니라 자신들의 환경에 맞는 칩이에요. 사무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뭔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투자자들한테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300억 달러보다 훨씬 큰 3천억 달러 시장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무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사무엘 씨, 솔직히 말해서 기존 투자자들이 그런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까요? 그들은 검증된 수치를 원해요. 그럼 검증된 수치를 보여드리죠. 사무엘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카밀라 같은 사용자가 브라질에만 200만 명 있어요. 요한 같은 의료 로봇 개발자가 독일에만 5천 명, 아다마 같은 원격 진료 의사가 아프리카에 10만 명 있고요. 저는 숫자들을 계산해 봤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시장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지불 의사예요. 사무엘이 계속 말했습니다. 카밀라는 6시간 더 오래 쓸 수 있는 스마트폰에 200%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요한은 3시간 더 오래 작동하는 로봇에 500%더 지불하고 싶어 하고요. 정말인가요? 물론이에요. 생명과 직결되는 기술에는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 사무엘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혁신의 상징은 얇음이 아니라 각 지역이 요구하는 다른 24시간입니다.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사무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와, 엘레나 씨. 지금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각 지역이 요구하는 다른 24시간이라. 저는 그 말을 다시 곱씹어 봤습니다. 맞아요. 뉴욕의 24시간과 나이로비의 24시간은 완전히 달라요. 베를린의 24시간과 상파울루의 24시간도 다르고요. 사무엘이 제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완전히 다른 보고서 구성이 떠올랐어요. 지역별 맞춤 솔루션, 현지화된 기술 우위, 다양성을 통한 시장 확장 같은 내용들 말이에요. 사무엘 씨,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현실적인 걱정을 털어놨습니다. 레이첼과 기존 투자자들이 이런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까요? 그들은 검증된 성공 공식을 원해요. 엘레나 씨, 검증된 성공 공식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 반문했습니다. 빠르고 강한 성능? 아니에요. 사용자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플이 성공한 이유가 가장 빠른 프로세서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용자 경험 때문일까요? 저는 그 말에 깊게 공감했습니다. 사용자 경험이죠. 맞아요. 구글이 성공한 이유도 가장 빠른 검색 때문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검색 때문이에요. 아마존도 가장 빠른 배송이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배송으로 성공했고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아니라 가치, 성능이 아니라 해결책이 진짜 혁신이었던 거예요. 사무엘 씨, 그럼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까요? 우리는 65억 명의 시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 탄생했습니다. 글로벌 표준이 아니라 로컬 최적화, 일률적인 성능이 아니라 맞춤형 솔루션을 추구하는 철학 말이에요. 저 이제 알겠어요. 저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혁신은 0.01초가 아니라 각 지역의 24시간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엘레나 씨, 드디어 진짜 혁신가가 되셨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레이첼의 반발, 기존 투자자들의 거부감, 회사 내 정치적 압박. 모든 게 걱정되었어요. 용기를 내세요, 엘레나 씨. 사무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혁신은 항상 저항을 받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0.01초의 속도 경쟁이 아닌 65억 명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혁신을 제시하기로 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사무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요. 엘레나 씨, 진정한 혁신가는 항상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사무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밀라, 요한, 아다마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 커리어 걱정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7년간 쌓아온 경력, 안정적인 직장, 동료들의 신뢰.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선택이었거든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덧붙였습니다. 만약 엘레나 씨가 기존 방식대로 보고서를 쓴다면 1년 후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0.01초 경쟁에 매달리면서 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정말로 1년 후, 5년 후에도 똑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진실한 보고서를 작성하겠어요.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나이로비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현대적인 LED 간판들 사이로 전통적인 시장의 불빛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치 첨단 기술과 실제 삶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 같았습니다. 제 핸드폰에 레이첼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엘레나, 보고서 진행 상황 어때요? 내일까지 완성본 초안을 보내주세요.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레이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레이첼, 내일 아침에 새로운 관점의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상과는 다를 수 있어요. 마이너스 엘레나. 답장을 보내고 나니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저는 기존 보고서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43%더 빠른 처리 속도, 0.01초 지연 시간 단축 같은 문구들이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대신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반도체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65억 명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의 진정한 가치는 가장 빠른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카밀라의 6시간, 요한의 3시간, 아다마의 2시간. 모든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저는 첫 번째 챕터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속도의 함정 왜 0.01초가 답이 아닌가였어요.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짜 혁신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50페이지 분량의 새로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밤새 잠도 안 자고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반도체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65억 명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었습니다. 기존 보고서와는 180도 다른 내용이었죠. 보고서를 레이첼에게 보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했습니다. 1장 현재 시장의 한계, 2장 사용자 중심의 혁신 사례, 3장 지역별 맞춤 기술의 가능성, 4장 새로운 시장 기회 분석, 5장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모든 내용이 속도가 아닌 가치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었어요. 오전 10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에는 케냐 현장 보고서 마이너스 새로운 시장 기회에 대한 제안이라고 적었어요.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데이터 센터로 향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마지막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엘레나 씨,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밤새 보고서 작성했나요? 사무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썼어요. HBM의 수치가 아니라
CXL과 PIM이 만든 하루의 무게를 기록하겠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무엘의 얼굴에 감동이 스쳤습니다. 와, 엘레나 씨가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보고서 내용이 궁금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브라질 시골의 카밀라에게는 0.01초보다 6시간이 중요하고 독일의 요한에게는 속도보다 3시간의 지속성이 생명을 구합니다라는 문장이 첫 페이지에 있었어요. 정말 훌륭해요. 사무엘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관점이야말로 진짜 혁신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사무엘 씨, 솔직히 말해서 본사의 반응이 걱정돼요. 레이첼은 단순한 메시지를 원했는데 제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써버렸거든요. 엘레나 씨, 진정한 리더는 때로는 예상과 다른 제안을 해야 해요. 사무엘이 격려해줬습니다. 투자자들도 새로운 시장 기회에는 관심이 많을 거예요. 오후 2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레이첼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레나, 방금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레이첼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레이첼, 현장에서 발견한 새로운 시장 기회에 대한 보고서예요. 기존 관점과는 다르지만 훨씬 큰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엘레나, 투자자들은 우리가 경쟁사보다 빠르다는 증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엔 속도 비교가 거의 없네요. 레이첼이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레이첼, 65억 명의 시장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현재 우리가 타겟하는 북미 유럽 시장은 전체의 20%에 불과해요. 65억 명이 뭔 소리예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개발도상국 시장이요. 이들에게는 0.01초 빠른 속도보다 몇 시간 더 긴 지속성이 훨씬 중요해요. 저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레이첼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엘레나, 그런 시장은 수익성이 낮아요. 투자자들은 고부가 가치 시장에 관심이 있다고요. 레이첼, 그게 바로 기존 관점의 한계예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보고서 4장을 보시면 이들 시장의 지불 의사가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생명과 직결되는 기술에는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데요? 독일의 의료 로봇 개발자는 3시간 더 오래 작동하는 칩에 500%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브라질의 교육 시장에서는 6시간 더 오래 쓸 수 있는 기술에 200%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확실한가요? 네, 직접 인터뷰한 결과예요.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증언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5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레이첼이 말했어요. 엘레나,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예상과 다른 보고서예요.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레이첼, 한 가지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10분만 발표할 시간을 주시면 이 새로운 관점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10분이요? 네, 카밀라, 요한, 아다마의 이야기만 들려드릴게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 기술로 삶을 바꿨는지 말이에요. 레이첼이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좋아요. 내일 투자자 화상회의에서 10분간 발표 기회를 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만약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원래대로 속도 중심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사무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10분간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엘레나 씨, 진짜 혁신가의 순간이 왔네요. 사무엘이 격려해줬습니다. 카밀라, 요한, 아다마의 진심이 투자자들에게도 전달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10분 발표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 10장, 각 장마다 1분씩 배정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혁신은 0.01초가 아니라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것입니다. 연습을 하면서 저는 카밀라의 환한 미소, 요한의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
아다마의 진심 어린 감사를 떠올렸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분명 투자자들도 이해할 거라고 믿었어요. 새벽 3시 발표 준비를 마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이로비의 새벽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HBM의 수치가 아니라 CXL과 PIM이 만든 하루의 무게를 기록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도전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투자자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 투자자들 15명이 접속해 있었어요. 모두 수조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엘레나, 10분이라는 시간을 드릴게요. 투자자분들께 새로운 관점을 설명해 보세요. 레이첼이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혁신은 0.01초가 아니라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이 크게 떴어요. 안녕하세요. 엘레나 박입니다. 지난 3주간 케냐 현장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0.01초 빠른 성능보다 몇 시간 더 긴 지속성이 실제로는 훨씬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두 번째 슬라이드 65억 명 vs 15억 명 우리가 놓친 시장. 현재 우리가 타겟하는 고성능 시장은 15억 명입니다. 하지만 적응형 지속성을 원하는 시장은 65억 명이에요. 4배 더 큰 시장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카밀라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브라질의 시각장애 학생 카밀라입니다. 온디바이스 AI로 6시간 더 오래 학습할 수 있게 됐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얇은 칩이 아니라 6시간 더 켜진 불빛이 제 미래를 바꿨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 요한의 의료 로봇. 독일의 로봇공학자 요한입니다. 뉴로모픽 칩으로 전력 소비 30% 절감을 달성했어요. 이제 응급실에서 3시간 더 오래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 아다마의 원격 진료실. 나이지리아의 의사 아다마입니다. CXL 메모리 확장으로 인터넷 없이도 2시간 진료가 가능해졌어요. 환자 기록 X-ray, 처방 전까지 로컬에 저장되니까요. 여섯 번째 슬라이드 시장 규모 분석. 이런 맞춤형 솔루션 시장의 규모는 연간 3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기존 고성능 시장 300억 달러의 10배에 해당해요. 마지막 슬라이드 우린 이제 0.01초가 아닌 80억 명의 하루를 설계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혁신의 진정한 가치는 가장 빠른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80억 명 모든 사람의 하루를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발표가 끝나자 2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투자자들이 서로 채팅으로 대화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뉴욕의 제임스 투자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엘레나 씨,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이런 지역 맞춤형 기술의 개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모듈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면 기본 기술은 공통으로 사용하고 최종 튜닝만 지역별로 할 수 있어요. 전체 개발 비용은 기존의 80%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런던의 사라 투자자가 질문했습니다. 시장 진입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1단계로 케냐, 브라질, 나이지리아 3개국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2단계에서는 동남아시아, 남미 전체로 확장하고 3단계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에요. 보스턴의 마이클 투자자가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엘레나 씨, 구체적인 투자 제안은 무엇인가요? 기존 300억 달러 투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로 200억 달러를 지역 맞춤형 기술 개발에 투자해 주세요. 5년 내 3천억 달러 시장에서 30% 점유율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채팅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나자 도쿄의 히로시 투자자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매우 설득력 있는 발표였습니다. 새로운 시장 기회에 대한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투자자들과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화상 회의가 끝나자 레이첼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레나,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이었어요.
투자자들이 진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레이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엘레나, 대단한 소식이에요. 투자자들이 5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승인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새로운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로 임명하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0억 달러라는 규모도 놀라웠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새로운 관점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서울 삼성 본사에서 국제공동연구 킥오프 미팅을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케냐의 사무엘, 브라질의 교육기술 전문가, 독일의 의료 로봇 연구진, 나이지리아의 원격 의료팀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반도체 혁신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제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0.01초 경쟁이 아닌 80억 명의 하루를 바꾸는 기술을 만들어 봅시다. 사무엘이 첫 번째 발표를 했습니다. CXL 기술을 활용한 확장형 메모리 시스템으로 각 지역의 인프라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요. 브라질 팀의 마리아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를 포르투갈어 교육에 특화시키면 아마존 지역의 외딴 학교들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요. 6개월 후, 저는 나이로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1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0.01초를 증명하러 왔었지만 이제는 80억 명의 하루를 설계하러 온 거였죠. 데이터 센터에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엘레나 씨, 1년 전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사무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3시간 만에 다운되는 서버를 보고 절망했는데 지금은 180일 무중단 운영하는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제 핸드폰으로 카밀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엘레나 씨, 새로운 온디바이스 AI로 대학 입시에 합격했어요. 6시간 더 긴 학습 시간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마이너스 카밀라.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0.01초라는 숫자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진짜 성취감이었어요. 사무엘 씨, 이제야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용자의 하루를 바꾸는 것. 카밀라의 6시간, 요한의 3시간, 아다마의 2시간.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혁신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0.01초가 아닌 80억 명의 하루를 설계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가 평생 추구할 가치예요. 그날 저녁 나이로비 시내의 같은 카페에서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LED 간판들과 전통시장의 따뜻한 불빛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첨단 기술과 인간의 삶이 완벽하게 융합된 모습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0.01초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80억 개의 서로 다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시장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카밀라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브라질의 시각장애 학생 카밀라입니다. 온디바이스 AI로 6시간 더 오래 학습할 수 있게 됐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얇은 칩이 아니라 6시간 더 켜진 불빛이 제 미래를 바꿨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 요한의 의료 로봇. 독일의 로봇공학자 요한입니다. 뉴로모픽 칩으로 전력 소비 30% 절감을 달성했어요. 이제 응급실에서 3시간 더 오래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 아다마의 원격 진료실. 나이지리아의 의사 아다마입니다. CXL 메모리 확장으로 인터넷 없이도 2시간 진료가 가능해졌어요. 환자 기록 X-레이, 처방 전까지 로컬에 저장되니까요. 여섯 번째 슬라이드 시장 규모 분석. 이런 맞춤형 솔루션 시장의 규모는 연간 3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기존 고성능 시장 300억 달러의 10배에 해당해요. 마지막 슬라이드 우린 이제 0.01초가 아닌 80억 명의 하루를 설계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혁신의 진정한 가치는 가장 빠른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80억 명 모든 사람의 하루를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발표가 끝나자 2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투자자들이 서로 채팅으로 대화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뉴욕의 제임스 투자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엘레나 씨,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이런 지역 맞춤형 기술의 개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모듈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면 기본 기술은 공통으로 사용하고 최종 튜닝만 지역별로 할 수 있어요. 전체 개발 비용은 기존의 80%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런던의 사라 투자자가 질문했습니다. 시장 진입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1단계로 케냐, 브라질, 나이지리아 3개국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2단계에서는 동남아시아, 남미 전체로 확장하고 3단계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에요. 보스턴의 마이클 투자자가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엘레나 씨, 구체적인 투자 제안은 무엇인가요? 기존 300억 달러 투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로 200억 달러를 지역 맞춤형 기술 개발에 투자해 주세요. 5년 내 3천억 달러 시장에서 30% 점유율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채팅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나자 도쿄의 히로시 투자자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매우 설득력 있는 발표였습니다. 새로운 시장 기회에 대한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투자자들과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화상 회의가 끝나자 레이첼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레나,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이었어요. 투자자들이 진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레이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엘레나, 대단한 소식이에요. 투자자들이 5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승인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새로운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로 임명하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0억 달러라는 규모도 놀라웠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새로운 관점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서울 삼성 본사에서 국제공동연구 킥오프 미팅을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케냐의 사무엘, 브라질의 교육기술 전문가, 독일의 의료 로봇 연구진, 나이지리아의 원격 의료팀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반도체 혁신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제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0.01초 경쟁이 아닌 80억 명의 하루를 바꾸는 기술을 만들어 봅시다. 사무엘이 첫 번째 발표를 했습니다. CXL 기술을 활용한 확장형 메모리 시스템으로 각 지역의 인프라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요. 브라질 팀의 마리아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를 포르투갈어 교육에 특화시키면 아마존 지역의 외딴 학교들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요. 독일 팀의 헨리가 의료 분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로모픽 칩을 응급 의료 로봇에 적용하면 전력 효율 50% 향상으로 더 오래, 더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요. 6개월 후, 저는 세계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비안드 0.01 세컨드 디자이닝 테크놀로지 포 8빌리언 리브즈였어요. 여러분,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장 빠른 기술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해요.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청중 중에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CEO들, 대학 연구진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있었어요. 컨퍼런스 후 저는 나이로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1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0.01초를 증명하러 왔었지만 이제는 80억 명의 하루를 설계하러 온 거였죠. 데이터 센터에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의 아프리카 총괄이 되어 있었어요. 엘레나 씨, 1년 전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사무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3시간 만에 다운되는 서버를 보고 절망했는데 지금은 180일 무중단 운영하는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제 핸드폰으로 카밀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엘레나 씨, 새로운 온디바이스 AI로 대학 입시에 합격했어요. 6시간 더 긴 학습 시간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마이너스 카밀라. 이어서 요한의 메시지도 왔습니다. 엘레나 씨, 우리 의료 로봇으로 어제 5시간 연속 응급수술을 성공했어요.
뉴로모픽 칩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요한. 아다마의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엘레나 씨 CXL 시스템으로 이번 주에 200명의 환자를 진료했어요. 인터넷 장애가 10번이나 있었지만 한 번도 진료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정말 혁신적입니다. 마이너스 아다마. 메시지들을 읽으며 저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0.01초라는 숫자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진짜 성취감이었어요. 사무엘 씨, 이제야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용자의 하루를 바꾸는 것. 카밀라의 6시간, 요한의 3시간, 아다마의 2시간.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혁신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0.01초가 아닌 80억 명의 하루를 설계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가 평생 추구할 가치예요. 그날 저녁 나이로비 시내의 같은 카페에서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The Next Decade Technology for Every Human Story였어요. 창밖으로는 나이로비의 밤거리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LED 간판들과 전통시장의 따뜻한 불빛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첨단 기술과 인간의 삶이 완벽하게 융합된 모습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0.01초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80억 개의 서로 다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투자자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 투자자들 15명이 접속해 있었어요. 모두 수조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엘레나, 10분이라는 시간을 드릴게요. 투자자분들께 새로운 관점을 설명해 보세요. 레이첼이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혁신은 0.01초가 아니라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이 크게 떴어요. 안녕하세요. 엘레나 박입니다. 지난 3주간 케냐 현장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0.01초 빠른 성능보다 몇 시간 더 긴 지속성이 실제로는 훨씬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투자자들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보스턴의 마이클 투자자가 화면에 채팅을 쳤어요. 구체적인 숫자가 있나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65억 명 vs 15억 명, 우리가 놓친 시장. 현재 우리가 타겟하는 고성능 시장은 15억 명입니다. 하지만 적응형 지속성을 원하는 시장은 65억 명이에요. 4배 더 큰 시장입니다. 런던의 사라 투자자가 질문했습니다. 그 시장의 수익성은 어떤가요? 세 번째 슬라이드 생명과 직결된 기술의 프리미엄. 독일의 의료 로봇 개발자 요한은 3시간 더 오래 작동하는 칩에 500%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교육 시장에서는 6시간 더 긴 배터리 수명에 200% 더 지불하고요. 투자자들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카밀라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브라질의 시각장애 학생 카밀라입니다. 기존 AI 서비스는 인터넷이 끊어지면 사용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온디바이스 AI로 6시간 더 오래 학습할 수 있게 됐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얇은 칩이 아니라 6시간 더 켜진 불빛이 제 미래를 바꿨어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 요한의 의료 로봇. 독일의 로봇공학자 요한입니다. 뉴로모픽 칩으로 전력 소비 30% 절감을 달성했어요. 이제 응급실에서 3시간 더 오래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도쿄의 히로시 투자자가 채팅을 보냈습니다. 흥미롭네요. 계속하세요. 여섯 번째 슬라이드 아다마의 원격 진료실. 나이지리아의 의사 아다마입니다. CXL 메모리 확장으로 인터넷 없이도 2시간 진료가 가능해졌어요. 환자 기록 X-레이, 처방 전까지 로컬에 저장되니까요. 일곱 번째 슬라이드 시장 규모 분석. 이런 맞춤형 솔루션 시장의 규모는 연간 3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기존 고성능 시장 300억 달러의 10배에 해당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번째 슬라이드 기술별 응용 분야. CXL 기술은 원격 의료, 교육, 재해 대응에서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어요. PIM 기술은 저전력 AI 디바이스에서 6배 더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하고, 뉴로모픽 칩은 의료 장비에서 생명 연장 기술이 되죠. 9번째 슬라이드 파트너십 전략. 삼성의 메모리 기술력에 현지 스타트업의 맞춤화 능력을 결합하면 지역별 특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케냐의 디지털 아프리카 솔루션즈, 브라질의 에듀테크 기업들과 이미 협력 논의를 시작했어요. 마지막 10번째 슬라이드. 우린 이제 0.01초가 아닌 80억 명의 하루를 설계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혁신의 진정한 가치는 가장 빠른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80억 명 모든 사람의 하루를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발표가 끝나자 2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투자자들이 서로 채팅으로 대화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뉴욕의 제임스 투자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엘레나 씨,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이런 지역 맞춤형 기술의 개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모듈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면 기본 기술은 공통으로 사용하고 최종 튜닝만 지역별로 할 수 있어요. 전체 개발 비용은 기존의 80%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런던의 사라 투자자가 질문했습니다. 시장 진입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1단계로 케냐, 브라질, 나이지리아 3개국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2단계에서는 동남아시아, 남미 전체로 확장하고 3단계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에요. 싱가포르의 리 투자자가 핵심 질문을 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건 고부가가치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아닌가요? 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반대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다양한 시장에서의 경험이 쌓이면 고부가가치 시장에서도 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애플이 아이팟으로 시작해서 아이폰을 만든 것처럼요. 보스턴의 마이클 투자자가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엘레나 씨, 구체적인 투자 제안은 무엇인가요? 기존 300억 달러 투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로 200억 달러를 지역 맞춤형 기술 개발에 투자해 주세요. 5년 내 3천억 달러 시장에서 30% 점유율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채팅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나자 도쿄의 히로시 투자자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매우 설득력 있는 발표였습니다. 새로운 시장 기회에 대한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투자자들과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화상 회의가 끝나자 레이첼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레나,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이었어요. 투자자들이 진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사무엘과 함께 나이로비 시내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엘레나 씨,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카밀라, 요한, 아다마의 이야기가 투자자들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사무엘 씨 덕분이에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0.01초 경쟁에만 매달렸을 거예요. 일주일 후 레이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엘레나, 대단한 소식이에요. 투자자들이 5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승인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새로운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로 임명하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0억 달러라는 규모도 놀라웠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새로운 관점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레이첼, 정말인가요? 네, 뉴욕의 제임스, 런던의 사라, 도쿄의 히로시 모두가 혁신적인 접근이라고 극찬했어요. 특히 카밀라, 요한, 아다마의 사례가 진짜 시장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하더군요. 한 달 후, 저는 서울 삼성 본사에서 국제공동연구 킥오프 미팅을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케냐의 사무엘, 브라질의 교육기술 전문가, 독일의 의료 로봇 연구진, 나이지리아의 원격 의료팀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반도체 혁신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제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0.01초 경쟁이 아닌 80억 명의 하루를 바꾸는 기술을 만들어 봅시다. 사무엘이 첫 번째 발표를 했습니다. CXL 기술을 활용한 확장형 메모리 시스템으로
각 지역의 인프라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요. 케냐에서는 불안정한 전력 환경에 최적화하고 브라질에서는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요. 브라질 팀의 마리아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를 포르투갈어 교육에 특화시키면 아마존 지역의 외딴 학교들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요. 6시간 더 긴 배터리로 하루 종일 학습이 가능하죠. 독일 팀의 헨리가 의료 분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로모픽 칩을 응급 의료 로봇에 적용하면 전력 효율 50% 향상으로 더 오래, 더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요. 이건 아프리카 오지의 병원들에게 특히 중요하죠. 나이지리아 팀의 아다마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로컬 메모리 확장으로 환자 데이터 관리를 혁신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완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엘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어 아름다웠어요. 엘레나 씨,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사무엘이 감탄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0.01초에 매달리던 엔지니어가 이제는 전 세계 80억 명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사무엘 씨가 저에게 새로운 눈을 선물해줬어요. 저는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라는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엘레나 씨가 용기를 낸 것이 더 중요해요. 기존 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 거니까요. 그때 제 핸드폰으로 카밀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엘레나 씨, 새로운 온디바이스 AI로 대학 입시에 합격했어요. 6시간 더 긴 학습 시간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마이너스 카밀라. 이어서 요한의 메시지도 왔습니다. 엘레나 씨, 우리 의료 로봇으로 어제 5시간 연속 응급수술을 성공했어요. 뉴로모픽 칩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요한. 아다마의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엘레나 씨 CXL 시스템으로 이번 주에 200명의 환자를 진료했어요. 인터넷 장애가 10번이나 있었지만 한 번도 진료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정말 혁신적입니다. 마이너스 아다마. 메시지들을 읽으며 저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0.01초라는 숫자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진짜 성취감이었어요. 사무엘 씨, 이제야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용자의 하루를 바꾸는 것. 카밀라의 6시간, 요한의 3시간, 아다마의 2시간.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혁신이에요. 6개월 후, 저는 세계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비안드 0.01 세컨드 디자이닝 테크놀로지 포 8빌리언 리브즈였어요. 여러분,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장 빠른 기술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카밀라, 요한, 아다마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 사람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0.01초의 속도보다 몇 시간의 지속성이 실제로는 무한한 가능성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청중 중에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CEO들, 대학 연구진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새로운 관점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후 저는 나이로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1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0.01초를 증명하러 왔었지만 이제는 80억 명의 하루를 설계하러 온 거였죠. 데이터 센터에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의 아프리카 총괄이 되어 있었어요. 엘레나 씨, 1년 전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사무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3시간 만에 다운되는 서버를 보고 절망했는데 지금은 180일 무중단 운영하는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으니까요. 혁신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0.01초가 아닌 80억 명의 하루를 설계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가 평생 추구할 가치예요. 그날 저녁 나이로비 시내의 같은 카페에서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더 넥스트 데케이드 테크놀로지 포 에버리 휴먼 스토리였어요. 더 이상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한 보고서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나이로비의 밤거리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LED 간판들과 전통시장의 따뜻한 불빛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첨단 기술과 인간의 삶이 완벽하게 융합된 모습 같았어요. 제 핸드폰에는 전 세계에서 온 메시지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학생들, 독일의 의사들, 아프리카의 교사들. 모두가 몇 시간 더 긴 가능성 덕분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0.01초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80억 개의 서로 다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